네, 안녕하세요. 2023년 1차 경찰 일반 공채 시험 합격하게 된 서울청 여경 김경미입니다. 나이는 24살이고 수험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경찰학과 재학 중입니다. 현재 휴학을 하고 경찰 준비를 시작했으며 1년 3개월 정도 필기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행 경채 말고 일반 공채를 선택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로서는 경행 경채는 1년에 한 번씩 보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경찰이 좀 더 빨리 되고 싶어서 일반 공채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합격자를 봤을 때 제 번호가 있는 걸 보고 정말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번호를 보고 정말 뿌듯했던 것 같고 그동안에 고생 많았던 것을 다시 회상시켜 보면서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경찰학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 동기랑 선배들이 이 미래인재 학원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실제로 신광은 교수님 경찰팀을 많이 추천해 주셨기에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 영상을 찾아보니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영상으로는 아마 자백 보강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수님이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작년인 2022년 2차 시험에서는 헌법 42.5점, 형사법 62.5점, 경찰학 70점으로 총 175점이었고요. 이번 23년 1차에서는 헌법 50점, 형사법 95점, 경찰학 95점으로 총 240점이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수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문제풀이 과정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 전에 심화 강의를 들었을 때에는 모의고사를 보았을 때 160점에서 17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풀이를 겪으면서 200점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이후 작년 2차에 떨어지게 된 후에 심화 강의를 다시 듣게 되면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저는 240점 언저리까지 올랐고 그 점수를 계속 유지하였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240점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 2차를 시험 보기 전에 동영 점수가 거의 70점에서 80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떨어지고 난 후에 형사법이 제일 부족하다고 느껴서 23년 1차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심화 강의를 다시 들었을 때 이것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가 부족해서 제가 점수가 안 나왔는지 알 수 있었고 제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좀 더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기도 하였으며 다시 수업을 들었을 때에는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판례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 옆에 설명들을 적어 놓고 저도 그것을 보고 다시 판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었기에 제가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와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어느 부분이 헷갈리는지 포스트잇을 표기하기도 하였으며 단원별로 어떤 부분에서 제가 모르는 것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큰 포스트잇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법과 같은 경우에는 학설들이 많은데 그 학설들을 따로 포스트잇을 표기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였고 펜과 형광펜 역시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점이 정말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제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오답 노트 역시 시험장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형사법을 처음 공부했을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이 그랬듯이 법에 대한 용어도 어려웠고 그 판례 용어도 역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재선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생소한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법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 나오지 않아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틀린 문제를 다시 고쳐 나가기 위해서 OX 문제집을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OX 문제집에서는 제가 틀린 개수를 체크를 할 수 있었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체크한 것 위주로 마지막에는 정말 많이 틀린 것을 많이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OX 문제집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되짚어 보기도 하였으며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다시 되짚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암기가 아닌 이해로 풀어나갔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시험에서는 문제풀이 과정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문제풀이 2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박스 문제도 많아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고 미리 시험을 보았을 때 얼마나 당황할 수 있었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었어요. 또한 문제를 풀 때 자신이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는 것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이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2단계 동형보다 조금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정말 빨랐던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1단계에서는 신광훈 교수님께서 직접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예습을 해온 뒤에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습 범위가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범위를 모두 예습을 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실제 시험을 치렀을 때에는 아는 것이 많고 정말 잘 풀렸지만 그래도 틀리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었고 헷갈리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체크하고 기본서에 다시 기록을 하면서 제가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다시 체크를 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경찰학에서 행정법 파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비율도 역시 많이 출제되고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경찰학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행정법 파트를 들을 때 좀 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지문이 틀리고 맞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 내 친구에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적어서 내 친구의 추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 친구 교재와 같은 경우에는 회독을 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만큼 회독을 돌렸는지 기억이 나질 않도록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문제를 푸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었을 뿐더러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다시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친구와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빈도가 많은 지문들을 교수님께서 실제로 엄선해서 보신 것이기 때문에 잘 요약되어 있고 정말 시험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정은 교수님의 내 친구 2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 빈출되는 빈도에 맞게 출제되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얼만큼 출제되는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고 그 부분이 정말 실제 시험과 비슷했기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학과 같은 경우에도 시간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스톱워치를 체크해보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학을 계속 회독을 돌리다 보니 경찰학을 푸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어서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형사법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우진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 중에 841 공부법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대입을 시키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독을 많이 돌림으로써 많이 복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중에
기억에 남는 강의는 문제풀이 2단계였습니다. 2단계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지문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지 미리 풀어봄으로써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미리 당황함을 겪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실제 시험과 같이 겪어보면서 당황함을 미리 겪고 이때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학습 전략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강의를 언급을 해보자면 최신 판례 강의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최신 판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비교할 다른 지문들도 적어 놓으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문들과 비교해서 시험이 출제될 수 있는지,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나왔었는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신 판례 역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빅매치 모의고사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빅매치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과 같은 시간인 10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와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리를 했던 오답 노트와 다른 내 친구를 활용을 해서 많이 복습을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외워야 할 것들 위주로, 또한 헷갈리는 거나 많이 틀렸던 것들 위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접 시험을 치러볼 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과목이 정말 저에게 부족하고 어떤 과목이 시간이 많이 드는지, 어떤 시간이 얼마나 분배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1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 안쪽으로 풀어내는지 10분 밖으로 풀어내는지를 체크를 계속 해왔습니다. 만약에 10분 밖으로 풀어낸다면 좀 더 스피드를 올려서 문제를 풀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그 문제에 맞게 어떤 과목이 몇 분, 시간이 몇 분이 걸렸는지 옆에 적어놓기도 하여서 마지막에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실제로 몇 분이 걸렸는지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원과 같은 경우에는 OMR도 나눠주기 때문에 그 OMR에서의 실수는 없었는지 체크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기상을 하였고 일어나자마자 준비를 마친 후에 학원을 왔습니다. 아침에 계속 자습을 했으며 수업 들은 대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저희가 자습 공부를 하면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심화 수업을 들을 때에는 그날 어떤 것을 배웠는지 복습을 하고 진도에 맞춰서 OX 문제집을 활용하였습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문제를 풀고 오후에 관련 강의를 들은 뒤에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다시 체크해 보았습니다. 또한 오답 노트 작업도 그 당일 안에 마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를 한 장을 더 인쇄를 해서 어떤 부분이 틀렸고 어떤 설명이 추가돼야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 적어두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오답 노트를 다시 다 만든 후에는 한 번씩 더 읽어보고 복습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슬럼프가 크게 오진 않았지만 힘들었던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느 수험생분들과 같이 저도 불완전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제가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만 많이 들고 저에 대한 걱정만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것을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모의고사 점수가 좋지 않아서 조금 힘들어했다면 이제 와서 틀려서 다행이다, 시험에는 틀리지 말자라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고, 만약 좀 더 힘든 상황에 있다면 저는 옥상을 가서 하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다시 제가 처음에 경찰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을 다시 떠오르면서 초심을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광은장학회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심화 과정을 들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저희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해주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2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광은장학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학원을 다니는 동안 실강을 들을 수 있었으며 기본서도 지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수험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이퍼 클래스 1기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모의고사를 열심히 응시를 했습니다. 한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을 대상으로 하이퍼 클래스 반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이퍼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혜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모의고사를 좀 더 열심히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퍼 클래스에서는 전용 반이 개설되기도 하였으며 자습실에서 따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수강생들이 하는 수강실과 다르게 하이퍼 클래스 전용 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넓은 책상과 좋은 환경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여러 면담을 해주시고 실제 문제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모르는 문제들을 가져갔을 때에는 그 질문에 맞춰서 답변도 열심히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 분들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직접 문제를 주시거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좀 더 헷갈렸던 부분을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밴드 활용에서도 좋았습니다. 밴드 활용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카페에 글을 올리다 보면은 답변을 받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하이퍼 클래스 밴드와 같은 경우에는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것도 버거울 뿐더러 카페에 글을 올리기에는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밴드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이퍼 클래스에서 전용으로 문제를 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정말 퀄리티가 높으며 어려운 문제들을 엄선하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이퍼 클래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50문제 정도를 모의고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빅매치와 비슷한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저희 하이퍼 클래스 반이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교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그 부분을 문제풀이 과정에 참고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수업을 조금씩 더 해주시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 뒤에 저희에게 질문을 따로 받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 답변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하이퍼 클래스는 2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자습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조용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습실 안에서는 쉬는 시간과 자습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습 시간에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실제로 공부에 많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와 같은 사람처럼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다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날 계획한 것은 이날 안에 끝내자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면서 그것을 다 끝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제가 정말 저에게 적당한 공부 방법과 공부 시간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공부 계획을 짰으며 이것을 다 끝내기 위해 시간을 분배를 하고 실제로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공부하는 시간이 좀 더 빨리 끝내게 된다면 제가 부족했던 과목을 조금 더 읽거나 관련 문제들을 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끝내다 보면 공부 계획을 모두 끝마쳤다는 뿌듯함을 얻을 수 있었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것도 느끼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험 한 달 전을 기준으로 삼자면 그 당시 아마 2단계를 풀었을 때라고 기억이 납니다. 2단계를 풀었을 때에는 좀 더 2단계를 집중을 하긴 했습니다. 2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답 노트를 많이 정리를 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복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단권화한 기본서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간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형사법과 같은 경우에는 형법 총론을 일주일 안에 회독, 형법 강론을 일주일 안에 회독, 형사소송법을 일주일 안에 회독을 잡고 회독을 돌렸습니다. 경찰학 내 친구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서 읽었습니다. 헌법과 같은 경우에는 3주 안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주일 전을 언급을 해보자면 한 번씩 더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기본서에 미리 헷갈리는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을 체크한 것 위주로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전날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부했던 오답노트 위주와 최신 판례랑 기본서에서 정말 제가 어려웠다고 생각한 포스트잇으로 표시한 것 위주로 보았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그것과 관련된 오답 노트와 정리한 것들 또한 최신 판례를 갖고 가고 1시간 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신 판례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헷갈리는 것, 모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미리 하여서 실제 시험에서는 제가 정말 헷갈린 거나 모르는 것 위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당일에 내 친구를 가져갔을 때에는 내 친구 위쪽에 포스트잇을 따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따로 표시한 것 위주로 정말 한번 눈에 훑거나 많이 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보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학은 중요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 암기를 시험 직전에 보게 된다면 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시험에서 체력 종목이 총 5개로 48점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경찰의 꿈을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을 배우면서 기초체력을 다졌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심화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체력 학원을 꾸준히 다녔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 앞에 있는 아이언짐을 다니면서 100m와 1000m, 윗몸, 팔굽, 악력에 대해 많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언급을 해보자면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성적이 정말 저조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했을 때에는 35개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 싶어서 학원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윗몸 일으키기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서 일주일에 3번씩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거듭하고 코치님들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정말 시험 직전에는 60개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아쉽게도 9점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연습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청 여경과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파워를 많이 주기도 하였습니다. 팔굽혀펴기를 언급을 해보자면 팔굽혀펴기와 같은 경우에는 정자세로 많이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정자세가 안 된다면 무릎을 대고 먼저 하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정자세로 하면 무릎을 대고 하는 것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정자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정자세 연습을 많이 터득을 하고 무릎을 대고 측정하는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윗몸 일으키기와 같이 팔굽혀펴기도 같은 날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 체력 종목은 전부 기계가 측정하기 때문에 그 측정을 할 때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반복하여 연습을 했던 것 같았고 팔굽혀펴기와 같은 경우에도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m를 먼저 말씀드리면 100m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운동화를 신고 달렸을 때에는
8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스타트 연습과 스파이크 착용으로 인해서 만점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9점을 받았지만 그래도 연습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00m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과반수 이상이 만점을 받고 오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연습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가 400m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페이스 조절을 해야 했습니다. 평소에 페이스 조절을 열심히 했던 것이 실제 시험장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력에 대해 언급을 해보자면 저는 악력을 처음 잡았을 때 30kg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악력기를 측정해 보았을 때 35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단기 특강을 들으면서 저에게 맞는 파지법을 꾸준히 연구한 덕에 만점까지 오를 수 있었고 시험장에서도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커리큘럼을 따랐고 그에 맞는 공부 방법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토대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시험 본 이후에 수험생 분들께 한마디를 드리자면 심화 수업 때 조금 더 기본을 탄탄히 만드는 것을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심화 수업 때 많이 성적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심화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화 수업에서는 그 판례 하나하나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시기 때문에 그 기간이 놓쳐서는 안 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풀이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본을 다져야 문제풀이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힘들었던 수험 기간이 이제와 끝나고 보니 정말 기억에 남고 뿌듯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 순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수험 공부를 하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저와 같이 꿈을 꾼 것에 대해 다시 기억을 하면서 초심을 다지며 열심히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23년 1차를 합격하게 되었고 그 후에 많은 경찰 시험이 치러지게 될 것인데 그만큼 많은 수험생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수험생 분들도 저와 같이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처음에 가졌던 경찰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노력을 끝에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칠 때에도 각자만의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좀 더 공부에 집중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중앙경찰학교에 가고 일선에서도 많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교수님의 수업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수업을 하면서도 어떤 학생들이 만약 졸고 있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면서 질문을 갔을 때 정말 이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과 어떤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는지 꾸준히 연구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수험생들이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고 경찰 합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진심으로 다가오신 것 같아서 정말 저도 진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덕분에 저도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고 최종 합격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교수님들이 없었다면 이 길을 못 왔을 것인데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